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17일 조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LA에서 대형 K-팝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연자들이 비자 문제로 무대에 오르지 못하면서 공연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K-팝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범죄예방위원회 관계자들은 조지아 수사국 GBI 본부를 방문해 마이클 레지스터 신임 국장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숨 솔리스트 앙상블이 한미 가곡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17일 조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가운데 어느 당이 우세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BS 방송과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유권자 2,0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224석, 민주당이 211석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BS는 낙태권 폐지와 경제 낙관론이 퍼지면서 공화당의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공화당 지지가 굳어가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유권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경제가 꼽힐 정도로 이번 선거에선 인플레이션이 압도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 65%는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좋아지고 있다는 반응은 15%에 그쳤습니다. 기름값에 대해서도 상승하고 있다는 답변은 63%, 하락하고 있다는 응답은 13%였습니다. 물가 상승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3%가 공급망과 제조업 문제라고 답했으며 국제적 요인이 58%, 민주당의 정책이 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높아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경제가 주요 이슈로 자리 잡자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 하락도는 민주당에서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 잡기를 위해 더 할 일이 있다는 답변도 68%에 달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는 32%였습니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분위기가 민주당의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이 앞으로 1년 이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66명의 경제 전문가들을 조사한 결과 63%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7월 같은 조사에서 49%의 전문가들이 1년 이내 경기 침체를 예상한 것보다 더 많아진 것입니다.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절반 이상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물론 전 세계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지속해서 크게 올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대형 K-팝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콘서트에 참가하기로 한 15팀 가운데 절반가량인 7팀이 비자 문제로 무대에 오르지 못하면서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콘서트를 주최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체 KMP 글로벌은 트위터를 통해 뱀뱀, 전소미, 카이, 라필루스, 태연, 자이언티, 그리고 몬스타엑스 등 출연 가수들이 비자를 받지 못해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KAMP는 비자 발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유료 콘서트를 하면 영리 활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연자들은 별도 공연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조지아 범죄예방위원회 관계자들은 14일 조지아 수사국 GBI 본부를 방문해 마이클 레지스터 신임 국장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GBI 측 인사로 빅터 레이놀즈 전임 국장의 후임으로 최근 임명된 마이클 레지스터 국장과
클리블랜드 마이스 범죄과학수사과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조지아 범죄예방위원회 이초원 이사와 박형권 이사 등 위원회 측 참가자들은 이날 모임에서 조지아 범죄예방위원회 활동 소개와 함께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 그리고 한인 문화를 비롯한 언어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이클 레지스터 신임국장은 조지아 한인 범죄 예방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No, I feel very positive about what they do. I think that organizations like this is needed. I think law enforcement really depends on organizations like this to assist in the overall, protection of our communities. 조지아 범죄예방위원회 측은 레지스터 국장에게 위원회 고문으로의 추대와 함께 오는 12월 18일에 있을 연말 행사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모임 질의응답 순서에서 범죄 예방과 한인 사회의 관계 증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마이클 레지스터 신임국장은 정기적인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With the Asian community, I think that there, and we certainly would be open to having like a quarterly meeting to discuss issues that involve the Asian community. I'll certainly be part of that, or some of my staff will be part of that. 한편 마이클 레지스터 국장은 회동 이후 취재진에게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합기도 6단 단증을 공개하며 한인 사회와의 오랜 유대 관계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숨 솔리스트 앙상블이 한미 가곡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 에이미 비치와 사무엘 바버 등 대표적인 미국 작곡가들의 작품과 우리 귀에 익숙한 한국 작곡가들의 예술 가곡들이 선보였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민요 신고산 타령이 울려 퍼집니다. 숨 솔리스트 앙상블의 두 번째 예술가곡 공연이 지난 14일 에모리대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김성태의 산유와 동심초 등 한국 예술가곡들이 연주됐으며 작곡가 사무엘 바버와 여성 작곡가 에이미 비치 등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연가곡도 소개됐습니다. 특별 초청된 소프라노 김영민은 세 편의 셰익스피어 연가곡을 불렀으며 소프라노 김지연은 사무엘 바벗의 허밍송 10곡 가운데 3곡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첼리스트 알렉시스 리와 피아니스트 김초희와 송한나가 함께 공연했습니다. 숨 솔리스트 앙상블의 김지연 예술감독은 공연을 준비하는 연주자들이 한국의 아름다운 예술가곡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들여다봤다며 그 내용을 관객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공연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번 공연으로 관객들이 마치 새로운 것을 느끼고 발견하는 음악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1년 창단된 숨 솔리스트 앙상블은 미 동남부 지역 한인 음악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순수 예술단체로 지역사회가 아름다운 예술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패하며 포스트 시즌 결과 1승 3패로 탈락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15일 필라델피아 원정 경기에서 필립스의 홈런 3방을 포함한 8점을 내주며 3대8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26년 만에 월드시리즈 정상에 올랐던 브레이브스는 올해 월드시리즈 트로피 획득의 꿈이 무산됐습니다. 한편 필리스는 12년 만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승자와 리그 우승을 놓고 격돌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에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공원이 조성되고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필라델피아 도시계획개발국 예술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 설치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라델피아 한인회는 2017년 필라델피아 평화의 광장위원회를 결성하고 소녀상 건립을 추진해왔다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녀상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필라델피아 일본계 미국인 연합 JAGP의 에드워드 마주렉 변호인은 소녀상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일본인에 대한 증오와 경멸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처음으로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연 2회 실시했지만 결과는 암울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10월에도 가을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개최했는데 매출이 7월 행사와 비교해 24%나 급감했습니다. 거래 빈도와 지출액 역시 하락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석 업체 클로버는 7월 할인 행사 때보다 거래가 30% 감소했다면서 금액뿐 아니라 거래량도 많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마존 플랫폼을 이어온 판매업자들도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 조짐에 지갑을 닫자 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입대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입장문을 내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각자 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멤버들 중 가장 먼저 입대 절차를 밟는 건 팀의 맏형 진입니다. 1992년 12월생인 진은 올해 만 30세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올해 12월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진은 이달 말 입영 연기를 철회하고 입영 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 입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완전체 방탄소년단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빅히트뮤직은 각 멤버의 병역 이행 계획에 맞추어 당분간 개별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